자,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북의 이모저모, 뭐 그대로 이제 북의 소식,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정치 소식이나 뭐 경제 소식은 이제 많이 좀 안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거나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되게 뭐랄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소식이 있어서 하나 또 연희 씨가 골라주셨는데요.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열렸다고 해요. 네. 저는 뭐 많이 생소한데 특히 여기 제1차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희 씨. 우리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살충 7차대, 뭐 당 몇 차 8차대, 그렇죠, 뭐 그렇죠. 물 몇 차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뭐 네. 8기 몇 차 전원회. 그런데 1차예요. 지금. 1차네요, 1차. 이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70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1차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입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네.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3월 3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 3월 3일 날 같은 날에 전원회의도 하나 더 합니다. 네, 무슨 8기 전원회의도 하는데 그 전원회의는 만수대 우사당에서 하고 이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법무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후리고 태영호가 가보지도 못하고 3층 서기실이요 뭐 이런 책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 3층 서기실이라는 게 바로 중앙당 본부 총사거든요. 본부 회의실. 본부 총사가 3층 총사예요. 네. 그래서 3층 서기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 중앙위원회 본부 당 총사 3층짜리 그 총사의 회의실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 지무실이 있는 그 총사에 직접 들어가서 네. 강습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4일인가 5일인가 했나요? 그래요? 네.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네. 어제까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며칠을 했는데 이 시군당 책임비서 네. 전국에 한 300여 군이 된다고 합니다. 북이. 네네. 그래서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 300여 명의 이런 시군당 책임비서들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말 인민들 가까이 가서 인민을 위한 정치를 알바로 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인민들에 대해서 걱정을 넣겠다. 이런 말씀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중앙에서 우리 국회에서 아무리 무슨 자원 정책이 나와도 그걸 실현하는 그 밑에 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라든가. 그렇죠. 네네. 그것처럼 이 말단에 있는 군당 책임비서들 그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강습회이기 때문에 이 당의 이런 시군 중시 사상 말단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서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흔히 완성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북에서도 시군당의 책임 비서들을 어떻게 더 잘 교육시킬 거냐, 교양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네. 김정은 총비서가 그 대사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우리 당 정책의 말단 지도당이 그리고 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며 여기 중요한 게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버루인 시군의 중요성과 시군당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은 시군당이 이게 중앙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군당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총비서가 직접. 네. 이때까지는 뭐 꼭대기 뭐 중앙당이나 무슨 뭐 도당이나 이런 높은 데 간부들과 무슨 강습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저는 뭐 회의했지 이 말단 간부들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강연하고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사회주의 건설이 이 시군의 강화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강력한 견인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시대가. 네. 그래서 지금 당 책임비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시군당 책임비서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얘기를 먼저 드려도 될까요? 그 이제 뭐 대안의 사업 체계 뭐 이러면서 쭉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런 전환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대안의 사업 체계 하게 되면 6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61년이요? 네. 61년도 김일성 주석이 대한정비공장 거기 가서 그래서 이름이 대안의 사업 체계군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행정주의. 그러니까 지배인이 뭐든 혼자서 결정하고 뭐 관리하고 뭐 하고 했던 그 관료주의들이 심했던 이런 거였는데 그런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이 당 조직을 내가지고 당이 이 집체적 지대에 의해서 행정 경제를 같이 함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첫 번째고요. 대안의 사업 체계는. 네. 그다음에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경제 관리 체계. 네. 그리고 자기 기관 기업소의 노동자들의 살림을 자기네 자체로 생활 보장해주는 후방 공급 체계. 네. 이런 것들이 대안의 사업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사업 체계 돼가지고 혼자 독단으로 뭔가 공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집체적으로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개인의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체적으로 당하게 되면 세포 비서, 세포 당원들까지 맨 밑에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어떤 함께 우려를 모아서 집체적으로 공장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인데 권한의 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90년도에 권한의 행은 들어가면서 대안의 사업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조금 아무래도 네. 당과 국가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만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국가보다도 뭐 당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계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당의 군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개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그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왜 관료주의를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대두하는 뭐 목표치를 내놓고 우리 이만큼 하겠다 뭐 했다 뭐 거짓말도 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북은 모든 사회주의 체제, 그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가 그렇습니다만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을 담당하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치 사업을 하는 체계가 있고 요것이 조금 이제 하나로 힘을 합쳐서 조금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라라는 것이 1961년에 대안의 사업 체계인데 요것이 뭐 후방은 전방은 후방은 위는 아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행정과 정치가 서로 힘을 합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당이 흔들리니까. 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물자들 다 국가가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양복점에 있지 않았어요. 양복점에 실이고 뭐고 자재를 일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사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이라는 건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됐죠. 네. 예. 근데 권한임은 들어가면서 뭐 바늘이고 무슨 소필이고 재단에 필요한 이런 것들 뭐 실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사실 끊겼다고 끊겼으니까 봐야죠. 생산이 경제가 지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를 하려면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어렵잖아요. 나도 살림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자기네 기관에서 어떻거나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단위별로 네. 알아서 해결해라. 네, 너네 가정마다 너네 집 가정에서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부모나 먹여 살릴 생각. 그래서 매 그 공장 독립채산제. 그래서 나온 게 독립채산제. 네네, 독립채산제가 나왔는데 독립적으로 너네 기관은 너네가 알아서 어떡하나 해결해라. 네네. 그거였는데 그때 내놨던 독립채산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네 공장에서 신발 공장에다 하게 되면 신발을 만들고 나머지 짜투리가 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짜투리 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자기네가 나가서 짜투리처럼 또 얻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또 만들면 국가 계획 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 정업원들을 위해서 정업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뭐 후방을 해주는 이런 게 바로 독립채산제였단 말이죠. 국가 계획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알아서 자기네 먹는 이런 거였는데 그랬다가 권한행은 끝나고 다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서 그래도 그 과정에 우리가 성군정치 해가지고 군사제일주의 나갔잖아요. 네. 우리 아무래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이고 미국과 싸우는 중이니까 그랬다가 이제 군사 핵무력이 완성되고 네. 그러면서 군수가 민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수에 쏟았던 많은 것, 흔히 말하는 네. 제2경제가 네. 제1경제, 민수 부문으로 이제 좀 돌릴 수가 있는 숨통이 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수 돌아가니까 조금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되니까 이제는 제가 참 의미 있게 본 게 8차 당대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8차 네. 당대회 때 정비 보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비 보강이라는 말을 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수에 돌아갔던 게 민수에 돌아가면 이것을 이제 밑에는 하부 말단이나 이런데 아직 정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권한행을 하면서 다 아직 억울하지고 위에 물자가 제대로 내려갈 때 체계가 다 무너지고 그걸 모두 가지 정비하고 보수하고 원래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그때 권한의 행위 때 생겼던 독립채산제보다 지금의 독립채산제는 좀 더 발전된 새로운 독립채산제로 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 기관들에서 그냥 자기네 기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각 기관마다 자기네가 자체로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 외화벌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외화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네. 것까지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더 뭐랄까 자결권 뭐 이런 게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1차 시군당 책임비서 회의에서 가장 중점했던 게 이 당 기관들이 행정기관을 결정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역할을 도와줄 때에 대한 이게 가장 중점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대한의 사업체계 아닙니까? 기본 내용이.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 수석 있을 때 북이 경제 가장 활성화 제일 왕성했을 때 네. 그때 잘 돌아가던 대한의 사업체계가 갑자기 좀 움츠했던 걸 이제는 그 시절에 대한의 사업체계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만큼의 이제 경제적 좀 밑바탕을 이제 가졌으니까 그 시절로 이제 정상 궤도로 이제 들어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다시 그 강습한 것이 이번에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중앙당이 아니고 시군당의 책임비서들을 모아놓고 요 내용들을 같이 얘기했다, 뭐 교양했다, 네. 학습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대기 있는 사람보다도 그 밑에서 중간에서 실제 인민들의 직접적으로 차려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밑에 단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번에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김정은 청비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걸머진 야전 정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야전의 정치 일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이 국가의 정책이 고스란히 제대로 하나도 돌지 말고 인민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너희들이 정말 책임적인 야전 정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해라. 이런 거죠. 우리가 8차 당대회나 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능력 없는 사람, 일하지 못할 사람, 인민들의 역을 제대로 못하고 인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이런 사람들은 반인민적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 인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때 대한 거 했죠. 그래서 이제 8차 당대 참석자들에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뭐 네. 나이도 젊어지고 행정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참석시켰듯이 요번에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1차로 열렸고 그런 의미는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북이 많이 흔들렸는데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 복구됐다 뭐 2010년 2012년 뭐 강성대국 발언이라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부 말단 뭐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외에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당 중앙의 지역적 보좌관답게 네.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시장이 실패되면서 뭐 주기적으로 공황이 온다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은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앙적인 어떤 큰 틀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제 하부 말단 단위에서 지역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 야전 사령관들이 요것들을 보강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가장 책임적인 위치라고 봐집니다. 그 위치가 말단 그 정치 일꾼들이. 그럼 언젠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이 어떤 군에 갔던 적이 있어요. 군에 현지도 갔는데 군당 책임 일꾼한데 당신네 군에서 가장 애려되는 건 뭐냐.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뭐가 힘드냐. 뭐는 풀어주죠. 현지도 하면서 하나씩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거 불러야죠. 네네. 우리 군에 뚜락뚜락 한 100대만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트락도로. 네, 트랙터. 네. 근데 이 군당 책임 일꾼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군에는 인민들의 이렇게 밥그릇이 좀 모자랍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밥사발이 부족하다. 밥사발이 모자라다. 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여기서 아니 이럴 때는 책임비서가 우리 좀 뭐 좀 큰 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밥그릇 인민들의 밥사발을 걱정하는 거 보니까 이 군의 인민들의 살림살림 난 걱정 나도 되겠다 마음을 놓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말의 무게가 뭐냐면
실제 인민들한테 국가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인민들한테 제대로 하나도 호실 없이 하나도 제대로 다가가냐 하는 건 이 시군당 책임 일꾼들 이분들의 뭐가 아닙니까? 네. 진짜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를 책임진다는 입장을 가져야만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위치, 책임적인 무게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강습회를 이번에 1차로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1차가 갖는 큰 의미, 그리고 뭐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재산제, 그리고 독립재산제의 더 발전된 형태, 그러면서 다시 왜 대안의 사업체계를 요번에 그 김정은 총비서가 다시 요번에 이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에서 언급했는지를 연희 씨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통일뉴스에 그 강문 씨라고 가명이긴 합니다만 그 북에서 무역 일꾼 일을 네. 좀 하셨다고 이제 그 네. 뉴스에 인터뷰에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쭉 북의 경제 체제나 움직이는 것에서 얘기한 게 쭉 있어요. 아마 그거를 같이 또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것들도 많이 소개해 드립니다만 그래도 또 한 사회를 이해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 움직임을 계속 피해만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접근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만 또 저 사회는 이런 경제적인 움직임,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 이러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 방송이 조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통일뉴스 치셔서 제일 위에도 올라와 있고, 뭐, 강문 이렇게 같이 치시면, 지금 뉴스간 인터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북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는, 인터뷰 중에는 가장 또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희 씨 방송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